그거 아니지? 네. 자, 승부과 활동 5가 이제 통계가 들어왔습니다. 통계가 3개 단어돼 있죠. 이상률 변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소확률 변수 조기분포, 세 번째가 통계를 추정. 아마 시험 보면은 세 번째 단어는 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 5가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오는데 확률 변수가 뭐였어? 변수니까 값이 변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변수를 보통 x로 쓰지. 확률 변수는 특별히 뭐라 썼어? 대문자 x로 썼어. 그럼 네가 확률 변수인 이유는 x가 어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질 수 있는 게 변수잖아. 그럼 그런 값을 바꿔갈 때 그때마다 확률이 따라 붙는 변수지. x가 1대 확률, 2대 확률, 3대 확률이 다 붙어 있는 변수라서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이 확률 변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산확률 변수가 있었고 연소확률 변수가 있었지. 이산확률 변수는 자연수나 정수처럼 1, 2, 3, 4 이처럼 탁탁 떨어져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가지게 되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연소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쭉 실수라는 게 어때? 실수라는 게 쭉 연속되어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를 그 x 값으로 갖는 변수, 즉 하나하나 값을 가질 수 있느냐, 범위로 갖느냐 이 차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울 거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야.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그 확률을 따라 붙는다고 했죠. 그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뭐라고 불렀다? 전량함수라고 불렀어요. 이상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마다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전량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상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위에다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그때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의 확률들을 갖다 써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이걸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그 합은 확률 합은 얼마 된다? 1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산확률 분포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야. 물론 직접 표를 안 그리더라도 표를 그린다는 건 무슨 의미야?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갖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마다의 확률들을 다 구해 놓는다는 거야. 자, 구해 놓고 이제 뭐 할 거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편차를 구했죠. 근데 이때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뭐야? 여기 있는 확률들에 미지수가 박혀 있으면 그 미지수를 구하는 요령이 뭐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항상 저걸 먼저 이용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자, 개념부터 섞어볼게. 평균 기호로 뭐라 쓰니? n으로 씁니다.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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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야. 또는 기대값이라 쓰면 돼. 같은 말이야. x의 기대값 그래서 뭐라 쓴다? ex라 쓰는 거야. e는 expectation의 약자. 그래서 이 평균 기대값 같은 말인데, 자, 어떻게 구하더라? 평균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더라. 시급하니까 뭐야? 합이야. 그래서 K가 K라지 말고 뭐랄까? X라고 할까? X가 뭐 1부터 N까지 그때의 확률 변수 X에다가 그 X가 가질 때의 확률들을 곱해서 쌍을 더하라는 얘기지. 즉 표에서 보면 위아래 위에 있는 확률 변수와 그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하고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 싹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이 된다는 얘기지. 보기 쉬워. 전화 듣고 있니? 보셔야지. 자,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평균이 뭡니까?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잖아. 전체 자료를 한 개의 값으로 대표할 때 쓰는 게 평균이지. 근데 대표값만 같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1반과 2반의 반평균이, 수학의 반평균이 똑같다고 해서 두 반 성적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아니지. 평균은 똑같지만 뭐가 다를 수 있어? 그 안에 있는 분포하는 상태는 다를 수 있지. 그 분포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편차는 뭐야? 편차는 그 x에서 각각의 변수 x에서 뭘 빼는 거야? 그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불러. x 빼기 m을 편차라고 불러. 그러면 이 점수가 69점이야. 반평균이 60점이야. 그럼 너의 편차는 플러스 9점. 이 점수는 미안해 53점이야. 반평균 60점에 너의 편차는 마이너스 7점이야. 이렇게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부르는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되겠어? 0입니다. 왜? 평균보다 잘 본 사람들의 점수와 평균보다 못 본 사람들의 점수를 다 합쳐버리면 얼마 되니? 0이 되겠지. 그게 평균이니까 딱 가운데가.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합이 0 되니까 평균도 0 돼버릴 거 아니야. 더해서 낭비하니까. 그래서 그냥 더하지 않고 평균 구하지 않고 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분산이라고 본다. 편차를 그냥 평균 구하면 0이니까 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서. 그래서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쓴다? Vx라 쓰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를 분산이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자, 평균이니까 너도 합을 더해야지 시그마지. 봐봐. x의 평균은 x에다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를 제곱한 데다가 뭘 곱하면 돼?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편차가 뭐라고 했어? x에서 평균을 뺀 거. 그걸 제곱했죠. 이게 편차 제곱. 의 평균이 되려면 여기다가 그때 확률을 곱하고 그거를 싸그리 x가 1일 때부터 끝까지 더하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됐니? 이게 분산을 시그마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분산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푼다고요. 이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분산이야. 됐지?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편차 제곱 평균인데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 쓴다 그랬어? 2라고 쓴다 그랬지. 기대값. 그러면 편차는 x에서 m을 뺀 게 편차고요. 그걸 뭐 해서? 제곱해서 뭘 구한 거? 기대값을 구한 게 분산입니다. 이것도 분산의 표현이야. 이게 뭐다? x 빼기 m 편차지. 제곱의 평균. 됐나요? 다 분산의 표현이야. 이게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고 기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기억하셔야 돼. 오늘 벌써 그러면 어떡하니? 근데 자, 편차 분산의 계산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힘들어. 제곱도 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분산을 구하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x 제곱의 평균에서 x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자, 제곱의 평균은 뭐가 되겠어? x 제곱의 평균 기대값 x 되겠지. 그래서 평균 x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라는 뜻이야. 계산은 이렇게 할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또는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m이라 쓴다 그랬지.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게 다 뭐야? 분산을 계산해. 분산을. 그래서 분산 vx는 요렇게 구합니다. 같은 모양 표현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뭘 구해줄 수 있어?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근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해버렸잖아. 너무 그 값이 크잖아. 그래서 다시 뭐 한 거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적게 만든 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고 불러. 표준 편차는 기호는 시그마 x야. 이 시그마는 소문자 시그마야. 6자를 살짝 높여놓은 것처럼 생긴 거.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따라서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거꾸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할 거야? 입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짓을 할 거라고요. 문제를 보면 하겠지만, 자, 평균 어떻게 하니?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분산은 어떻게 할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겠지. 그럼 이걸 제곱해서 곱하면 제곱의 평균. 그래서 그냥 곱해서 더하면 평균을 제곱한 걸 빼면 되겠죠. 그렇게 나온 결과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집. 쉽다. 그래서 자 표가 주어진 문제는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요. 표가 없으면 내가 표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7개. 자, 항상 우리가 경우의 확률할 때 어땠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했지.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훨씬 더 상황은 단순해. 자, 공이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근데 꺼낸 공을 3개를 꺼냈으면 그 중에 홀수가 적혀있는 공이 있겠지. 홀수가 적혀있는 공의 개수를 확률 매스로 하면 돼. 자, 그러면 확률 매스 X는 무슨 확률 변수야? 이상확률 변수겠지. 왜? 홀수인 공의 개수는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상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자, 이런 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첫 번째는 x가 갖는 값을 다 조사하는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다 조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그 x마다 뭘 계산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뭐라고 했어? 3개를 꺼냈을 때 그 3개 중에 있는 홀수인 공의 개수잖아. 그럼 x 뭐야? 세 개 중에서 홀수인 개수는 다 3개를 꺼내면 197까지 잘 생각해봐. 홀수는 1, 3, 5, 7 몇 개? 4개나 있지. 그러면 짝수는 2, 4, 6, 3개 있지. 그럼 재수 없으면 짝수만 다 나오면 홀수는 몇 개? 0개 나올 수도 있고요. 3개 중에 홀수가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다 홀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 표를 씁니다. x는 0, 1, 2, 3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합은 얼마다? 1. 자, 이게 뭐가 들어간다? 확률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갑니다. x가 0의 값을 가진 확률은 구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x가 1이라는 얘기는 7개 중에 3개를 꺼냈을 때 홀수가 0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짝수가 몇 개? 3개 나와야겠지. 그럼 짝수죠. 2, 4, 6, 3개 중에서 3개가 다 나오면 되겠죠. 7C3, 765, 35분의 33은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P, X가 1일 확률은 7C3 홀수가 1개 나온다는 얘기는 짝수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2개 꺼내고 홀수 4개 중에 1개를 꺼내면 되겠죠. 35분의 3, 4, 12 맞지? 확률이 아주 쉬워. 쉬운 확률들이야. 그 다음에 있잖아 2, 3 다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봐봐 시간을 쫓기지. 시간을 쫓기면 어떤 것도 괜찮아. 하나는 안 구해도 돼. 4개 중에. 왜? 합이 1이니까 내가 나머지 3개만 제대로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1에서 빼도 되겠어. 복잡할 때는 그렇게 푸는 게 좋아. 간단하게 그냥 보는 게 빨라. 자, x가 그러면 선생님 건너뛸게. 3일 때 왠지 2일 때보다 3일 때가 편해 보여. 7C3분에 홀수가 3개 나와야 된다며. 홀수 4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되니까 아하 35분에 얼마다? 4. 여기가 35분에 4다. 그럼 여기는 전체 1이 되니까 분자의 합이 35가 되면 되겠죠. 16, 17. 그러면 몇 개? 18개. 이제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x가 2 이상일 확률이죠. 그러면 이상확률 변수에서 부등식으로 하면 2 이상인 거 찾아서 그 확률을 죄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니까 35분의 22가 되겠네요. 그치? 요거 틀리면 문제 있습니다. 그치?
생각보다 확률들도 쉽게 구해지는 거고요. 기본 개념만 묻는 문제들이야. 됐죠? 한 번 더 밑에 문제 1번 봅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x가 갖는 값이 1, 2, 3, 4, 5, 6이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보세요. 확률 질량함수 x가 x라는 값을 가질 때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하면 확률이 다 구해지겠지. 됐어요? 근데 자 p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이 0보다 작을 확률이야. 아까 뭐라 그랬냐? 부등식 나오면 부등식을 풀면 되죠. 그치? 2차 부등식이니까 이수를 하셔야지. 따라서 x 빼기 2, x 빼기 5는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그럼 x의 범위는 두 근의 사이니까 2와 5 사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얘기잖아. 이산을 변수니까 여기 있는 x는 뭐가 될 수 있어? 2보다 크면 1, 2, 3, 4, 6, 7에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는 3, 4. 이거지? 이 말은 x가 3일 확률과 x가 4일 확률 두 개를 말하는 거고 둘 더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산의 변수에서 여기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나오면 뭐 하면 돼? 고민하지 말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x가 어떤 값을 낳는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3일 확률은 여기에 3 넣고요. 4일 확률은 4 넣고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5 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59쪽이에요. 자, 이제 60쪽 넘어갑니다. 61쪽 볼게요. 61쪽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통계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수능에서 통계부분 틀리면은 대학 다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지. 물론 가끔씩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경우의 사고 확률 쪽이 힘들지 통계 쪽은 다 맞아야 돼. 틀려서는 안 돼. 기본 개념만 있으면 공부하면 나옵니다. 자, 예제 좀 보시면 자, A 주머니에는 1, 1, 2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2, 2, 4가 들어있습니다. A,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낼 때 꺼내고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을 확률 배워서 X를 할 때 EX, X의 평균 구하는 얘기야. 자, 그럼 뭐 한다? 평균 구하기 전에 표부터 만들자고 했지. 표를 만들려면 뭐부터 하자? X가 갖는 값부터 조사하자고요. 준비 안 됐는지? 네. 아니 준비 안 됐어? 거의 거기 자, X가 가지는 값보자. X가 뭔데? 두 개 하나씩 꺼냈을 때 둘을 곱한 게 X라며. 그럼 제일 작은 거 보자고요. 1과 2를 꺼내면 얼마 나올 수 있어? 2. 그 다음에 1과 4를 꺼내도 4. 2와 2를 꺼내도 4. 4도 만들어주고 2와 4를 꺼내면 8. 5x가 갈 수 있는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네. 그럼 표는 x.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확률이 되겠고요. 2, 4, 8. 항상 합은 얼마다? 1. 정신 차리자. x가 2를 확률부터 구할게요. 자, x가 2려면 어떡한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꺼낼 때니까 분모는 3 곱하기 3. 9분의 1. 9분의. 자, 2가 나오려면 1과 2가 곱해져야겠지. 그럼 여기는 1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여기도 2 두 개 중에 하나 꺼내면 곱은 2가 되겠다.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공들, 똑같은 색깔 공, 똑같은 숫자가 적힌 공들을 전부 다른 색으로 또는 다른 공으로 취급하라고 그랬지. 확률 구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 똑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취급하라고요. 분모도 분자도 계산할 때. 그러면 얼마니? 9분의 4가 되겠지. P, X가 4가 될 확률은 귀찮지? 끝나면 돼. 왜냐면 4가 되는 거는 1과 4가 곱해질 때 되고 2와 2가 곱해질 때 되니까 두 개로 구해야 된다고요. 귀찮잖아. 그러면 X가 얼마가 될 거? 8이 되는 것부터 가자. 9분의 8이 되려면 2랑 4랑 구분해야지. 2랑 4랑 한 개니까 한 가지. 오, 그러면 여기가 9분의 1이고
여기가 9분의 4면 굳이 가운데 걸 안 구해도 합이 1이니까 가운데도 9분의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 뭐야? 2x 구하는 거지.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x의 평균은 위아래 곱하기 9분의 8 더하기 위아래 곱하기 9분의 16 더하기 위아래 곱하기 9분의 8 9분의 32가 되겠네. 이게 또 완전 기본 문제. 그쵸? 기본 문제. 자, 밑에 풀진 않겠는데 유제 3번 보세요.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땡큐 하시면 되는데 표에 이렇게 미지수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풀라? 이 세 개의 네 개의 합이 얼마다? 1이라는 걸 풀러서 시간을 만들고요. 미지수가 두 개는 다른 거 필요하겠네? 요거잖아. 3 이상 4 이하의 확률. 3 이상 4 이하의 확률은 얘랑 얘랑 더한 거죠. 얘들이 더한 게 9분의 4다. 그럼 거기서 B가 나오고 합이 1이니까 거기서 A가 구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확률을 먼저 찾은 다음에 평균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확률 질량함수로 주어질 때도 있죠. 자, 표로 주어지든 확률 질량함수로 주어지든 간에 확률 부분에 미지수가 있으면 항상 전체 합이 1입니다. 꼭 써먹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확률 질량함수가 있는데 A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잖아. 어떻게 구해야 돼? X에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전부 더한 게 얼마나? 1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니? 자, 3 넣으면 얼마야? 4A지. 4 넣으면 3A지. 5 넣으면 2A가 되지. 6 넣으면 1A가 되지. 그 확률 전부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 10A가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10분의 1입니다. 구해지겠지. 그럼 10분의 1 되겠죠. 그럼 표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만 그린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게 3, 4, 5, 6이고요. 확률이 얼마다? 3이면 4a니까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평균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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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면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표가 있든 확률 실량수 주어지든 확률분에 있는 미정계수는 총 합이 1입니다. 꼭 이용하시고 미지수가 더 많다면 다른 조건들을 더 추가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63쪽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흰 공 2개, 금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꺼낸 공 중에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vx. 자, 분산 구하는 거야. 또 뭐부터 그려야 되니? 또 표부터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뭔가요? 자, 총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의 개수야. 그러면 검은 공만 2개 나오면 흰 공은 빵개 나올 수 있고요. 금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나오면 흰 공은 1개 나올 수 있고. 흰 공만 2개 나오면 흰 공은 2개가 될 수 있으니까 x는 0, 1, 2 값을 가질 수 있겠다. 조사했지? 두 번째 뭐 한다? 표를 그리자. x는 0, 1, 2고 합은 1이에요. 자, 일단은 확률. 자, 그럼 x가 0일 때 확률 하나 보자. x가 0일 때 확률은 총 6개 중에 2개를 꺼냈으니까 분모는 6C2. 분자는 흰 공이 빵개니까 금은 공 2개를 꺼내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 6C는 얼마야? 15분의 6. 이렇게 15분의 6.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6C 2분의 흰 공이 1개 나와야 되니까 흰 공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금은 공 4개 중에 1개 꺼내면 15분의 8. 그럼 1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3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합니다.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부터 할게요. x 제곱의 평균은 위에 있는 x를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 구하시라고요. 0을 제곱하면 0,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니까 제곱한 것들을 확률과 곱해서 다 하면 제곱의 평균 0, 15분의 8, 15분의 4 그러면 15분의 12, 5분의 4 되겠지. 그 다음에 x의 평균도 필요하죠. 그대로 곱할게요. 0, 15분의 8, 15분의 2 그러면 15분의 10, 3분의 2.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 5분의 4에서 조심하세요. 평균을 제곱해서 빼니까 9분의 4를 빼셔야 돼. 3분의 2가 아니라. 통분할까요? 45분의 36 빼기 20 45분의 16 그치? 역시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밖에 없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쭉 다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예제 4번 몇 쪽입니까? 65쪽.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까 안 했는데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놈의 평균을 m 또는 ex라 하고 그놈의 뭐 m 또는 ex라 하고 그놈의 분산을 vx라 하고 그놈의 평균 편차를 시그마 x라 한다면 이 어떤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이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죠. 그치? 그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자, 전체 점수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점수를 A를 곱하고 B만큼 더해주면 평균도 어떻게 하겠어? 평균도 똑같이 A가 곱해지고 B만큼 더해지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X가 다 A만큼 곱해지고 B만큼 더해지면 평균도 똑같이 원래 평균에 A가 곱해지고 B만큼 더해질 거야. 즉 평균은 곱하면 곱한 대로, 더하면 더한 대로, 빼면 뺀 대로 같이 변하는 거야.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야기가 다르지.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무엇을 의미해? 평균과는 상관없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아는 거야, 평균 중심으로. 그러면 봐봐. 단순하게 모든 점수를 10점씩 더했다. 그럼 당연히 평균도 10점 올라가겠지만 점수의 차이는 어때? 똑같겠지? 똑같이 더해지면 그들끼리의 점수 차는 변함이 없어요. 전부 다 10점씩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이번 기말서 시험 보는데 애들 수학 점수 다 이상해. 문제 오류가 있어. 그럼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주시면 전부 다 5점씩 추가되는 거야. 그럼 좋아할 일이 아니야. 좋아할 일 아니지. 점수는 어디 올라가지만 등수는 어때? 어떤 거야? 떨어진 게 뭐 있어? 전부 다 5점씩 올라가면 내 등수는 그대로인데. 그런 의미야. 따라서 더하거나 뺀 거는 표준 편차나 분산,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어디만 영향을 주는 거야? 곱해진 부분만 영향을 주는데, 자,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의 몇 배? A배가 아니고 절대값 A배. A가 음수일 때도 표준 편차는 양수해야 되니까 절대값 A배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A배. 그 다음에 분산은 원래 분산의 몇 배겠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제곱하면 A 제곱배. 아무튼 절대값 사라져도 되겠지. 자, 정리하면
평균은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대로 평균에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분산이나 평균 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영향 안 주니까 지워주시고요. 오로지 곱하기 부분만 영향을 줄 거야. 다만 표준 편차는 절대값에 비해 분산은 a 제곱을 곱하셔야죠. a 제곱.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걸 내가 확률에서 y라고 그러면 나는 x의 평균 분산 표준표를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y의 평균 분산 표준표를 구하래. 오씨 어떡하지? x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x하고 y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평균 분산 표준표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x의 평균 분산 표준표를 줬는데 y의 평균을 구하래. 근데 y가 보니까 x를 분자수를 빼려네. 그러면 y의 평균도 x의 평균에다가 이걸 곱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x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관계식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문제서에서 직접 나열된 표를 보면서 둘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에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들어 나왔습니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되네. 그럼 x는 이상함의 변수니까 표를 만들 수 있어. 표를 만들면 x의 평균 분산 표준표를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ax 더하기 3의 평균이 17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평균이니까 x의 평균에다가 그대로 몇 배? a배 해주시고 더하기 배 3 한 개에 17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ex를 구할 수 있다면 a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서 x의 평균 구하는 거니 값했던 거겠지. 자, x가 가지고 있는 값부터 보자. 1부터 6까지에서 3장 꺼냈을 때 제일 작은 수야. 그럼 3장 꺼내서 제일 작은 수는 1부터 나올 수 있겠지, 그치? 2도 나올 수 있겠죠. 3도 나올 수 있겠지. 4도 나올 수 있겠지. 5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3개 꺼내면 아무리 크게 꺼내도 4, 5, 6이야. 그럼 제일 작은 수는 4가 최대겠지. 맞네? 그래서 x가 가질 수는 1, 2, 3, 4야. 자, 꺼낸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좋다 참아라. 너무 쉬워서 그러지? 자, 첫 번째 해봐요. x가 1의 확률이야. 그럼 뭐야? 분모는 뭐가 되겠어? 총 6장에서 3장을 꺼낼 때니까 분모는 6c 3분의 1 나오겠지. 자, 분자 봐라. 3개 꺼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 될 확률이잖아. 그럼 당연히 1은 꺼내야겠지. 1 꺼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1이 제일 작을 테니까. 그럼 1은 꺼내놓으니까 1 꺼내는 거 한 가지. 그럼 남은 2부터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꺼내면 되겠노. 20분의 5c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x가 2인 확률은 잘 생각해요. 분모는 똑같이 6c 3분의. 자, 제일 작은 수가 2가 되려면 2를 꼭 꺼내야겠지. 생각해. 2를 꺼내야 되겠지. 그리고 2보다 작은 1은 꺼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2보다 큰 거 3, 4, 5, 6 중에서 남은 2개 꺼내야 되는 거야. 3, 4, 5, 6, 4개 중에서 2개 꺼내야 된다고요. 20분의 6. 그 다음에 x가 3일 확률은요. 6c 3분의 제일 작은 수가 3이 되려면 3을 꺼내고 3보다 작은 1을 꺼내면 안 되고 3보다 큰 4, 5, 6 3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겠죠. 3c 1 20분의 3. 그럼 나머지 x가 4일 확률은요. 나머지 20분의 합이 1대 되잖아. 16, 19니까 1 대지 20 되겠다. 자, 그럼 EX는 어떻게 한다? 평균은 X 1대 확률은 20분의 10 곱해야지. X 2대 확률은 20분의 2 20분의 12. X 3일 때 확률은 20분의 3 곱하면 20분의 9
4일 때는 20분에 4일은 4. 이렇게 나오겠죠. 22, 31, 35. 오르면 4분의 7이 2x가 되겠죠. 자, 2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a 곱하기 4분의 7 더하기 3은 17. 3 넘어 빼면 14. 양변에 7분의 4 곱하면 a는 8. 됐지? 밑에 문제도 똑같은데 하나만 볼까? 그렇지. 잠깐만. 어디서 뒤에? 이해 한번 볼까 있구나. 동훈이가 너무 졸아가지고. 응? 7번까지만 한번 쉽게 예제를 몇 끝내고 치고 싶지만 또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7번. 자, 이 3x 빼기 2는 19야. 그럼 뭐야? 아, 너는 2x를 몇 배하고 3배하고 2를 뺀 게 19라는 얘기니까 2x는 얼마다? 7 이렇게 나온 거지. 자, v-에 더해서 3이야. 분사는 더하기 빼기 얘기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지워. 그리고 분사는 a 제곱 빼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4배가 되는 거야. 그게 10이야. 그럼 vx는 몇 배? 얼마? 3. x제곱이지. 어우, 어떻게 하니? 분사는 x제곱의 평균에서 x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분사에다가 3이 들어갈 거고 제곱의 평균은 모르겠어요. 평균의 제곱은 7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49. 따라서는 얼마 되니? 52가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렇지?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산확률 분포 그리고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이용해서 분산 평균 분산 편입 편차 구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평균과 분산과 편입 편차의 이런 관계식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 절대 틀릴 거 없는 부분들. 오케이? 자, 잠깐까지 쉬고 끊었다가 이어서 예제 나오는 거 가지고 레벨 좀 풀도록 할게요. 선생님 끊어. 선생님 혹시 삼성 있어요?